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 px라고 하지 말고, 자, fx는 0이라고 하는, 자, fx라는 건 최고 차항의 개수가 a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하면, 그러면 fx라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죠. a의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쉽지 않은 경우는 그거를 두 근을 직접 찾아가지고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거기 예제 13번 문제를 보면, 예제 13번을 보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곱과 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숫자는 없잖아, 실수상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보냐? 얘를 0이라고 해놓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는 거야.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2차 방정식에서는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x라고 하는 건 짝수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즉 어떻게 돼? 1 뿔마 루트 5 i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은 1 플러스 루트 5i야. 또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은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5 i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근을 직접 찾아서. 자, 그래서 다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라는 이렇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도 인수분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을 직접 찾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를 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겠지만 인수분해는 안 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 내 우리가 해왔던 그 방법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0이라고 놓고 두 개의 근을 직접 찾아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근을 찾아보자. 근의 공식을 써야겠네요. 짝수근의 공식 써봅시다.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분의 y 뿔마 루트 1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시켜봅시다. 자,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자, 최고 차항의 개수는 현재 얼마야? 2죠? 그러면 2는 이렇게 써놓은 상태로 두 개의 근을 직접 쓰는 거야. 하나는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루트 14.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근은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루트 1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 물론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근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리수 범위를 넘어선 범위까지도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예제 14번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예제 14번을 보면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건 결국엔 f의 알파가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f의 베타라고 하는 애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알파와 베타 이외에 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해는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럼 똑같은 f라는 함수를 갖다 하는 건데, f에 지금 5x-7은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거란 이야기야. 그런데 fx라는 건 지금 현재 2차식이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이외에 해는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5x-7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알파가 되든지, 또는 5x-7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타가 될 수 있는 x의 값들을 대입시켰을 때 그 방정식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위에 거부터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보면, 자, 넘어가면은 5x는 알파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x는 베타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즉, 요 방정식의 해는 x 자리에 얘하고 얘가 들어가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두 근의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했지. 즉, 5분의 알파 더하기 7 더하기 5분의 베타 더하기 7. 즉,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몇이야? 6이죠? 6을 갖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5분의 24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149번 한번 해보십시오. 149번. 이거 목을 그 괄호 앞에 써줘야 돼요. 어디가? 몇 번? 어떤 부분에서? 이거 아니에요? 48. 아니, 49번. 49번 풀라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어차피 여러분들 RPM에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fx라는 해는 알파와 베타 이외에는 해를 가지면 안 되지. 즉, x 자리에만 알파가 들어오고 이 괄호 안에 베타가 들어와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2x-1이 알파이거나 또는 2x-1이 베타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2x는 1 더하기 알파, x는 2분의 1 더하기 알파가 한 근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x는 1 더하기 베타, 즉 x는 2분의 1 더하기 베타, 얘가 또 다른 한 근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에서는 두 근의 뭘 구하래? 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2분의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베타를 해주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분모는 4고요. 전개 봅시다. 1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죠. 자 이제 대입해봐.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3에다가 1 더하니까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풀다가 보면 자 이 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자 이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뒤에 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얘네들이 자 만약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한 근이었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되는 것도 한 근이 또 돼야겠지. 그죠? 우리가 이걸 켤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한 근이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 루트 m으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그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었어.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의미야. 무조건. 알았죠? 무조건입니다. 또는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i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켤레근.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하나의 쌍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거를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5번이야. 15번을 보면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지. 그죠? 그럼 아까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되겠어? 자,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3 플러스 루트 2가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이라고. 문제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3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3 플러스 루트 2도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을 봅시다.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 a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6이네. 그러면 여기서 a는 따라서 뭐가 돼? 마 6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근의 곱을 생각해보자.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a분의 c에 의해서 얘는 b입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 9 마이너스 2죠? 얼마? 7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해요.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를 쌍으로 꼭 근으로 갖는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도 봅시다. 두 번째는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 근이 뭐라고 되어 있어? 1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지.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1 마이너스 2i가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이 되어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보자.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자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는 없어지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 2라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두근의 곱 1 플러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2i라는 걸 곱해보자. 그러면 a분의 c에 의해서 얘는 b가 돼.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1 마이너스 4i의 제곱, 얘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되는 거니까 요거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따라와야 돼. 켤레근 성질로. 그 다음에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또 다른 한 근 p 마이너스 qi도 한 근이라고. 자, 우리가 이 켤레근의 성질은 3차 방정식 때도 또 써먹을 거야. 이 뒤에서 하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풀게요. 15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분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실수화시키라고 그랬죠. 어떻게?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해서. 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i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i를 1 마이너스 2i를 똑같이 곱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 근이 5분의 1 마이너스 2i예요.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 5분의 1 플러스 2i가 된다는 이야기겠지. 자, 무슨 말인지 됐지? 켤레근 성질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봅시다. 자, 5분의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5분의 1 플러스 2i라는 걸 합하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5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가 돼? 5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일단 뭐가 나와? 마 2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근의 곱을 볼까? 5분의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5분의 1 플러스 2i라는 두 근의 곱, 얘는 a분의 c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보자. 25분의, 자, 여기 합차 공식이네.
1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5분의 1이죠. 따라서 b는 얼마? 1이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은 어떻게 돼? y x의 제곱 마오 x가 1은 0.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놓고 해보자.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뭘 써?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잠깐만. 자, 그러면 근해 공식 써보자.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8 따라서 4분의 마오 뿔마 루트 17이 나오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쌤이 문제 3개만 시킬 겁니다. 114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114, 116 번을 풀어봐. 먼저 114하고 116번.
14번, 16번. 자, 114번은 같이 한번 보자. x제곱 더하기 4x-3은 0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두 실근이 여기 이 방정식이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성립할 거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 3은 0이라는 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자, 다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는 뭐가 돼? 3이 되겠지. 베타도 저 방정식의 근이니까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 마 3은 0이야. 그러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는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가 있죠.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3을 넣으면 3-4분의 6 베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3-4분의 6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분모가 마일식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현재 얼마야? 마 4니까 답은 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어야 될 거냐.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시고 적고.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교재들을 풀어보면서 나오는 문제야.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는 그러면 뭐는 제대로 본 거야? 자, 다시 한번 질문한다.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회가 마이너스 2분의 5와 3분의 2지. 네. 그럼 뭐를 제대로 봤지? 상수항. 즉 C라고 하는 건 이 경우는 제대로 본 거지. 네. 그러면 A하고 C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지? 두 근의 곱이지. 네. 즉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지. 네.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두 근의 곱인 A분의 C는 마 2분의 5 곱하기 3분의 2, 즉 마 3분의 5라는 의미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1차 항을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1차 항하고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죠?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결국엔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겠지.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건 3분의 5 더하기 3. 그러면 얘가 3분의 14가 될 거란 이야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첫 번째는 1차항을 잘못 본 거니까 상수항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곱이 똑같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1차항을 제대로 본 거라서 합을 적용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C는 마 3분의 5 A라는 게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마 3분의 14 A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원래 방정식은 AX의 제곱
bx c는 0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b 대신에 얘로 바꿔 쓰는 거야. a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ax c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5a는 0이 되죠. 그럼 이제 a를 없애봐. 똑같이 없애. 어차피 얘는 0이 아니니까. 그러면 3을 곱해봐. 3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마 5는 0이네요. 인수분해 되죠? 1, 3, 5, 1 마플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 3x 더하기 1은 0에 의해서 x는 마 3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5가 나오는 거죠. 적으지 않은 것들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습 문제는 주말 동안에 고민해서 풀어보십시오. 자, 조금 더 하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웠지? 2차 함수 배웠지? 그지? 자,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배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자, 얘를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어.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즉 x절편이야. x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찾죠? y가 0이었을 때의 x의 값이 곧 x축과의 교점이지. 자, y가 0을 넣어봐. 0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마 3, x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죠? 즉, 요 방정식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생기는 실근이 x축과의 교점이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시 y가 지금 0일 때 x의 값을 구한 것들이 지금 x축과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맞아? 즉 이 2차식이 0이라고 했었을 때 근들이 x절편 즉 x축과의 교점을 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 2차 함수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어떠한 경우들이 있어? 처음에 그냥 a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만나는 것들이 곧 얘를 0이라고 했었을 때 실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면 교점은 두 개지.
근이 딱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교점은 하나죠. 근이 없어. 즉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2차 함수하고 x축은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야. 그러면 곧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지. 즉 얘가 판별식 d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따졌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이것처럼 두 개의 교점이 x축과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얘가 0하고 같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돼, x축하고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만날 일이 없어. 자, 우리가 즉 2차 함수 자체에서도 판별식을 가지고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지금처럼 두 점인지 한 점에서 접하는 건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 식에 대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t가 0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접한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이것처럼 만날 일이 없다. 그럼 아까 이걸 봐봐요. 여기서 얘는 실제로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교점이 몇 개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건 판별식 t를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 0하고 같다, 0보다 작다 이 부분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게 아니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게 있어. 자,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보고 싶어. 응?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있어요. 자, 그럼 판별식 t를 따져볼까? 굳이 막 짝수 판별식 헷갈리면 안 해도 돼. 그냥 판별식으로 해도 돼요. 자, b제곱 16 마이너스 4 a는 1 c는 5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16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사 0보다 작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날 일이 없다. 아시겠죠? 자, x축과 만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따진다고 하면은 어려울 건 없어. 그런데 2차 함수를 x축과의 교점만으로 따지지는 않고 직선하고의 교점으로 따집니다.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하고 같다라고 봤을 때 나오는 실근들이 즉 이 두 함수,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방정식을 풀듯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직선과 2차 함수도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직선과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어떻게? 두 점. 그 다음에 한 점. 그 다음에 만날 일이 없어. 자, 그러면 봐봐. 두 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 지금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란 말이야. 자,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이라고 하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돼? 두 점이라는 건. 두 개라는 뜻이지. 즉, 얘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자, ax의 제곱, 그 다음에 b-m의 x, c-n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있겠죠. 그죠? 요거 제곱 마이너스 4a 얘. 그죠? 자, 얘가 0보다 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여기서처럼 두 점.
그 다음에 얘 판별식 t가 0하고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한 점에서 직선과 2차 함수는 접해.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와 직선은 만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t가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2차 함수에서는. 자, 보자. 예로 하나. 그러니까 굳이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판별식을 갖다가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보자. y는 x제곱 3x y1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거야. x의 제곱 3x 1은 마 2x 1이라고 두는 거야. 다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x의 제곱 5x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판별식 d를 생각해 보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a의 c죠. 그렇죠? 그러면 25에다가 8을 더하는 거니까 33억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아까 두 개의 실근 즉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은 2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점은 그래서 2개.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134쪽에 159번에 그 문제를 찾아보면 159번에 자, 세 번째 걸 한번 보자. y는 2x의 제곱 더하기 3x가 있고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다고. 자, 얘가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우변끼리 같다고 놓자. 2x의 제곱 3x는 2x 마 1이 돼. 자,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2x의 제곱 x 1은 0이죠. 맞죠? 자, 판별식 d를 생각해 보자. b가 1이잖아. 그러면 b제곱 1 마이너스 4 a c지. 그러면 1 마이너스 8 7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네들은 교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판별식 t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 다시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아까 x축과의 교점에서도 그냥 2차 함수 자체의 판별식 t를 갖다가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0보다 크냐, 0하고 같냐, 0보다 작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직선과 2차 함수도 우변끼리 같다라고 놔서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판별식 t를 가지고 걔가 0보다 크면 2점, 0하고 같으면 직선과 2차 함수는 한 점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힘드시겠지만. 자, 2차 함수 예제 문제야. 자, y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오른쪽 그림 것 같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이야기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봅시다. 얼마야? 2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자, 따라서 a는 뭐가 돼? 마 4가 돼. 자, 두 근의 곱을 보자. 마 8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 의해서 2분의 b. 따라서 b는 1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계속 써먹을 거야. 자, 또 볼까?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 차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하고 k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자, 이 차함수가 현재 2차 식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만날 거란 이야기야. 맞지? 자, 그러면 요 점이 a가 되는 거고 요 점이 b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3분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2 루트 2라고 되어져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의 x 좌표를 편의상 알파라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x 좌표를 편의상 베타라고 나올게요. 그러면 자, a하고 b 사이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애는 뭐의 두근이야? 자, 이 참수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k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곧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무슨 말인지 됐어? 자, 다시 지금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각각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놨단 말이야. 그리고 길이가 2루트 2고, 그 다음에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건 x축과의 교점, 즉 y가 0일 때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잖아. 그 말은 이 차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계수의 단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k만 3. 이 세 개가 나오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제곱을 하니까 36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8.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k만 3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다시 36은 8 플러스 4k만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사니까 4k는 40 따라서 k는 1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은, 자, 밑에 확인 체크 2개 다 풀어보시죠.
자, 봐봐. 밑에 것만 풀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는 k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되어 있네. 그럼 아까처럼 자,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러면 편의상 그 점 하나를 a, 한 점을 b라고 한번 해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놔볼게.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4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그럼 알파하고 베타라는 건 2x 플러스 k가 x축과의 교점인 거니까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막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아까처럼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그죠? k는 따라서 아마 3.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라스트. 요거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있다. 자, x축과의 위치 관계 아까 뭘로 갖다 따져라? 위가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뭘로 갖다 따져라? 판별식 d로 갖다가.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판별식 d를 해보자. 근데 물론 여기서 짝수 판별식도 상관없고 그냥 판별식도 상관없어. 책에서는 짝수 판별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땜은 그냥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관은 없어요. 자, 판별식 d는 자, b자리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b제곱 즉 4 마이너스 4a c가 되는 거죠. 즉 4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라고 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자, 첫 번째 4 마이너스 4k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면 되겠죠? 즉 4k는 4보다 작으니까 k는 1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한다는 건 이 판별식 d인 4-4k가 0이 되면 된다고 해. 즉 k는 1이 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 4-4k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요. 즉 풀면 k는 1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까지 풀게요.